60세 이상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열쇠는 바로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몇 가지 특정한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70세의 뇌가 마치 30세처럼 맑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뇌 안에서 신경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를 먹으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을 때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치매는 유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약 70%는 가족력과 상관없이 생활 습관과 식단과 깊이 관련된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뇌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약속을 까먹거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멍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단순 건망증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10년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음식들이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별다른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약보다 더 강력하게 뇌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연에서 온 식탁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음식과 반대로 기억력을 파괴하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의 어르신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에는 기억의 1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첫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날 시장에서 파는 시원한 블루베리나 오디를 한 줌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기운이 확 도는 듯한 느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베리류 과일이 두뇌 건강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오디, 아로니아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차닌이라는 강력한 천연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약 2.5년 늦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한국 전통 과일인 오디 역시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디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혀를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쓰여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과일 속에 세계가 주목하는 영양이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안토시아닌이 실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실험에서는 안토시아닌 대사 산물이 뇌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해답이 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기억력이 개선되었다는 임상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반찬 중 두뇌를 위해 특별히 선택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몸을 위한 채소는 챙기지만 정작 뇌를 위한 과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요? 뇌는 하루 종일 일하는 기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런 뇌에게 매일 보약을 주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 혹은 간식으로 오디 몇 알만 드셔보세요. 단순히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뇌세포가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뇌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지만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여러분의 기억을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제 뇌를 젊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오는 선물, 오메가3 가득한 생선입니다. 여러분, 뇌 6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감싸고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돕는 좋은 지방, 즉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이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특히 DHA, 도코사익센산은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7%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어촌마을 사례입니다. 생선을 주식으로 먹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서구의 패스트푸드 중심 식단에서는 노화성 인지 장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음식 문화가 곧 뇌의 나이를 바꾼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학계에는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것이 실제 생선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알약으로 섭취한 경우는 흡수율이 낮고 체내 대사가 일정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생선으로 먹을 때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하여 뇌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생선 요리라는 것이죠. 혹시 최근 기억이 희미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신 적 있나요? 어쩌면 뇌가 오메가3를 갈망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실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생선을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구이, 조림, 찜,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방법보다는 가볍게 구우면 영양소 손실도 줄고 뇌에 더 이롭습니다. 만약 생선 냄새가 불편하시다면 요즘은 냄새 제거가 잘 된 간편조리, 생선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 반찬은 오늘의 선택이지만 기억은 내일의 선물입니다. 나와 가족의 대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식탁 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뇌를 젊게 만드는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볼까요? 바로 작은 모양이 뇌와 닮은 신비한 호두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아서 뇌에 좋다. 단순히 모양이 닮아서 나온 말일까요? 하지만 현대 영양학은 이 오래된 속설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호두에는 DHA와 알파리놀렌산 AL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 속도를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두뇌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와 중국에서도 호두는 두뇌의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호두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작은 한 줌의 음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호두의 칼로리가 높아 과식하면 체중 증가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적정량, 즉 하루 약 35g 정도를 섭취했을 때 체중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대사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개선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 꾸준한 습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TV 앞에서 심심풀이로 과자나 과당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하루 한 줌 호두로 바꾼다면 단순히 입이 즐거운 것뿐 아니라 뇌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호두는 아침 시리얼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 커피나 차와 함께 곁들이셔도 훌륭합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씨앗이야말로 노년의 두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두 한 줌은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만들고 손주들의 이름과 웃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록빛 속에 숨어있는 뇌의 보호막, 바로 비타민 K와 엽산이 가득한 녹색 잎이채소입니다. 혹시 밥상에서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초록빛 채소를 대충 밀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녹색 채소들은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반찬이 아니라 뇌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이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폴레이트,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뇌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뇌의 신경세포 신호 전달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기억 형성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미국 러쉬 대학교 러쉬 유니버시티 효의 유명한 연구에서 하루에 한 컵 분량의 녹색 잎이채소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1년이나 늦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시금치 한 그릇이 치매 예방 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전통 밥상에서도 이미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된장국 속의 시금치, 쌈채소, 나물 반찬은 모두 뇌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이었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에서는 인스턴트 음식과 고기 위주의 반찬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온 단순한 밥상이 수십 년 후의 뇌를 살려주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엽산이나 비타민 K 보충제를 먹으면 같은 효과가 있을까? 일부 연구에서는 알약보다 실제 채소에서 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연식품 속에는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약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셨나요? 어쩌면 점심에 고기와 국밥을 배불리 먹었지만 뇌가 원하는 진짜 영양은 한 줌의 초록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상추나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꼭 포함해 보세요. 특히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뇌에 더 오랜 시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 위의 색깔이 곧 뇌의 나이다. 채소의 초록빛은 곧 두뇌의 젊음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초록을 올려보십시오. 이제 좋은 음식 리스트를 마무리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억력을 파괴하는 대표적 적, 바로 당분과 가공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 음식이 머리를 맑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 전에는 초콜릿을 먹어야 집중이 잘 된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설탕과 가공식품은 뇌 건강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뇌의 해마, 히포참프를 위축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중심부인데 설탕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구조적으로 손상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설탕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로바이올로지 오브 에이징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많이 먹은 노인들은 뇌 속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높았고 이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적당량의 천연 과일당은 해롭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 속의 당분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문제는 가공식품, 특히 탄산음료, 과자, 인스턴트 간식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뒤에 급격히 떨어뜨리며 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오후 삼음 4시쯤 달달한 빵이나 과자를 찾으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30분 후 집중력이 더 흐려지고 졸음이 쏟아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뇌가 당분 롤러코스터를 타며 지쳐버린 결과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간식은 호두나 블루베리 같은 뇌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과 뇌가 훨씬 가볍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탕은 혀를 속이지만 뇌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평생의 기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뇌를 망가뜨리는 두 번째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사실은 뇌세포를 천천히 죽이는 술, 바로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와인은 심장에 좋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다. 하지만 뇌 건강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알코올은 적은 양이라 해도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장기간 반복될수록 기억과 사고 능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벼운 음주, 라이트 드링킹조차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즉, 뇌에는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평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노인들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 매일 한두 잔 와인 그룹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와인을 건강식으로 여기는 문화권에서도 뇌에 관한 한 예외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그 이익은 심장에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뇌에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결국 뇌 건강만 놓고 본다면 술은 멀리할수록 좋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잠이 잘 오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찾으신 적 있나요? 하지만 실제로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을 망쳐놓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집중력은 흐려집니다. 술이 주는 위로는 잠깐일 뿐 뇌에는 오래가는 상처만 남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로 대체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몸과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70대 환자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끊고 3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기억은 지켜집니다. 이제 뇌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잠을 빼앗고 알츠하이머를 조용히 불러오는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non-REM sleep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비애밀로이드,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합니다. 이 단백질이 뭉쳐 쌓이면 결국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병리 현상인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퍼드 수면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낮잠 역시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20-30분의 짧은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고 낮에 잠깐의 휴식을 더하는 것이 뇌 회복을 돕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일까? 아니면 초기 알츠하이머가 수면 부족을 불러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매일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수면 시간을 줄이고 계신가요? 혹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새벽 1, 2시에 겨우 잠드시는 건 아닌가요? 뇌는 그 순간 제대로 된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하고 독서 속에 갇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점심 이후 짧은 낮잠을 허락하는 것도 뇌에는 큰 선물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오늘 밤의 숙면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날. 그 원인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MRI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참푸스가 위축되고 반대로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 아믹달라 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뇌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길로 이끕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로움도 같은 파괴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더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고 그만큼 뇌는 자극을 잃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외로움 자체가 원인일까? 아니면 이미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일까?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과의 교류가 뇌 건강에 결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 대화, 한 번의 웃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심 어린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셨나요? 혹시 TV만 켜놓은 채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신 건 아닌가요? 뇌는 고요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동네 경로당이나 교회, 성당 같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심지어 이웃과 짧은 인사만 나눠도 뇌는 활기를 찾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이 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은 뇌를 잠시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은 뇌를 오래 지켜줍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줄이고 대화와 교류라는 약을 매일 복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의 목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뇌가 다시 맑아질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0대 초반에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계셨고 본인도 최근 들어 자꾸 약속을 잊고 냉장고에 물건을 넣어두고도 금세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처럼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에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 절박한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우선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권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건 바로 음식입니다. 호두 한 줌, 녹색 채소 한 접시, 생선 반찬 2번, 베리류 1컵. 이 4가지만 매일 꾸준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가공식품 줄이기, 스트레스 완화였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고 진료실에 들어오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2-3번은 되물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선생님, 손주 이름도 이제 안 까먹어요. 같이 그림책 읽어주니까 애가 너무 좋아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 역시 이전보다 확실히 올랐고 집중력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뇌 건강은 돌이킬 수 없다고만 생각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뇌를 다시 밝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디고 어떤 분은 빠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면 뇌는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더하며 사람과의 교류를 늘리는 그 순간부터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환자분의 사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삶을 다시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분명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음식과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을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뇌를 살리는 7가지 황금 음식입니다. 1. 베리류 과일,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2. 생선, 오메가3가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3. 호두, DHA와 항산화 물질이 기억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4. 녹색 잎이채소, 비타민 K와 엽산이 인지 저하를 늦춥니다. 햄, 콩류와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6. 올리브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7. 계란 노른자, 콜린이 풍부하여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만듭니다. 이 유황까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이 오를 때마다 뇌 속에서는 약보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뇌를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검은 습관도 있었습니다. 1. 과도한 설탕과 가공식품,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2. 술, 뇌세포를 직접 죽이고 수면과 기억을 방해합니다. 3. 수면 부족, 스트레스, 외로움, 뇌 청소 시간을 빼앗고 신경망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습관이 뇌를 지켜주었고 어떤 습관이 뇌를 괴롭혔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억과 정신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베리류가 정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느냐? 레드와인의 소량은 유익할 수 있느냐? 수면 부족이 원인인가 결과인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은 뇌에 이롭고 나쁜 음식과 나쁜 습관은 뇌에 해롭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손주 이름을 기억하며 웃을 것인지 아니면 소중한 얼굴조차 잊고 눈을 감을 것인지는 오늘 식탁 위, 오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가 바꾸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감정적으로 되새기며 함께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베리류 과일의 작은 알맹이에서부터 생선의 오메가3, 호두의 단단한 껍질 속 보물, 초록빛 잎채소의 힘까지, 그리고 반대로 설탕과 술,
수면 부족과 외로움이 어떻게 뇌를 무너뜨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뇌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최신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고르고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뇌는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식탁에 베리 한 컵을 올려두는 것, 저녁 반찬에 생선을 포함하는 것, 오후 간식을 호두로 바꾸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선택들이 70세의 뇌를 30세처럼 맑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전히 지킬 수 있고 삶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충분히 젊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